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뭐 예상됐던 거지만 이제 막상 어떤 식으로 대선 출마 선언문이 나올까 궁금했는데요.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집권 2년 차에 개헌하고 3년 차에 대선 총선을 치른다. 당초에는 뭐 6개월 안에 아니면 1년 안에 뭐 개헌한다 그래서 이거 뭐 현실성이 있는 건가 조금 걱정을 했는데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왔네요. 집권 2년 차 개헌이면 이거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3년 차에 대선하고 총선 같이 치르는 거. 이거 방법이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단일화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어떤 분하고도 누구와도 협력할 것이다. 이 얘기는 이제 국힘당에서 오는 누구든 김문수가 됐든 누가 됐든 단일화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면요.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약속이라는 워딩에 방점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얘기한 그 출마 선언문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개헌에 대한 로드맵을 그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그동안의 그 여정,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공복으로 일생을 살았다. 그리고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에 본인의 그 양심과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그래서 출마했다. 이 출마의 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약속했는데 뭐냐면요. 개헌 반드시 하겠다. 그 다음에 통상 해결, 이거 미국과의 통상 문제, 이거 반드시 해결하겠다. 그 다음에 국민 통합은 이거 대선에 나가는 사람마다 이 얘기는 했는데 그래도 한덕수의 얘기는 왠지 신빙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왜냐면 이분이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전라도 사람이면서 우파 대통령 후보로 나가니까 신빙성이 좀 있어 보인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크게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헌하겠다. 통상 문제 해결하겠다. 국민 통합.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은 역시 이제 개헌을 제안한 건데요. 취임 첫 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로드맵이 나옵니다.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그래서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서 총선과 대선을 같이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놓겠다. 이렇게 개헌 시나리오를 밝혔습니다. 그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도 설명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서 결정하도록 하는데 핵심 방향은 제시한다는 겁니다. 핵심 방향이 뭐냐면 견제와 균형,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분권, 이 핵심 방향만 제시하고 학자들이라든가 국민들의 컨센서스를 모아서 하겠다는 거죠. 견제와 균형이라는 건 이제 이겁니다. 지금 불만이 그거잖아요. 국회에서 이렇게 다수당이 돼가지고서 난도질을 하는 거, 이거 견제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의회 해산권 같은 거 이런 거 아마 넣을 수 있을 거라는 거고요. 분권이라는 건 뭐 그런 게 분권이죠. 삼권 분립이 우리 헌법에 보장돼 있는데 지금 분권을 못한 게 의회 권력 때문에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 해산권 이것만 넣어도 어느 정도 분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보고요. 그거를 핵심적으로 헌법에 넣겠다는 거죠. 그런 개헌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는 것, 정치와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 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돼서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 민복에 이바지하는 것이 한덕수가 생각하는 올바른 개헌, 이렇게 워딩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말이 아주 깔끔하게 정제된 표현이라고 보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통상 해결을 내세웠는데 역시 미국발 관세 폭풍, 이거 해결하겠다는데 이거에 또 제일 적임자는 역시 한덕수죠. 통상교섭본부장도 했었고 경제부총리도 했었고요. 주미대사도 했었고 국무총리 2번이나 했었고 그리고 수많은 통상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한덕수 말고는 이 분야에 한덕수보다 전문가로 내세울 사람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전문가는 많지만 한덕수보다 전문가냐 이럴 때 내놓을 사람 있을까요? 글쎄 그런 점에서는 대선 출마 선언의 변으로 적절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고요. 특히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한덕수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저도 미국에 이제 안테나들이 있어서 알아보면은 미국에서는 한독수를 원한다는 거예요, 대놓고. 그래서 이번에 어떤 그런 작전이라고 하긴 뭐하고 작업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분위기를 몰아가기 위해서 트럼프 주니어도 온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미국과 한덕수 총리 시절에 이제 통화한 거 있잖아요, 트럼프하고. 이제 그거에서 트럼프가 힘을 바짝 심어줬어요. 그리고 그 발표된 통화 내용 말고 물밑에서 뭔가 고민하는 한덕수에게 대통령 나갈까 말까 고민하는 한덕수에게 미국에서 사인을 분명히 준 거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덕수는 조심스러운 사람 아니에요.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돌다리도 막 두들겨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미국에서 볼 때 이만한 대안이 없으니까 당신 나가라. 우리가 뒤에서 돕겠다. 뭐 이런 사인이 나오지 않았나. 그 당신 나가면 이번에 이재명이 아웃될 거다. 이러이러한 뭐가 있다. 이런 적극적인 사인도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그런 사인이 워싱턴에서 나왔다고 제가 뭐 첩보를 여러 명한테 들은 게 있는데요. 그 첩보가 뭐 나왔다고 해서 그게 그 첩보 자체도 뭐 여러분들이 못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요. 저는 이제 그 첩보는 믿는데 미국에서는 왜냐하면 어떻든 간에 한국과 일본은 놓쳐서는 안 될 동맹국으로 인식하는 거는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똑같은 생각이에요. 왜냐면 한국이 북한과 중국에 넘어가면 미국의 패권 전략에 상당한 차질을 빚는 거는 어떤 정치인도 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보다는 일본이 중요하다. 이런 이견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일본과 대만이 중요하다. 뭐 한국보다는 영국과 일본이 중요하다. 한국보다는 영국, 일본, 호주가 중요하다. 이런 차이는 좀 정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한국이 미국의 패권 전략에 중요하다. 이거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건 막으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중국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려고 작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지난번 선관위 연수원 들이닥친 거 한미 합동작전으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사인이 선거 전에 나올 수도 있다. 그 결과물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진짜로 사인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건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또 이봉규 또 희망 고문하냐 그만해라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뭐 희망 고문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건 분명합니다. 패권 전략에 한국이 중요한 동맹국이다. 근데 한국이 주사파로 넘어가서 북한의 영향권 북한으로 연합하거나 중국의 영향권으로 넘어가는 건 방치하지는 않는다. 요까지는 믿죠. 요까지는. 그렇다면 가만히 있을까요? 뭔가 작전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뭐 그거까지는 믿으면 됩니다. 그거까지. 더 이상은 제가 희망 고문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덕수가 얘기하는 게 이제 요런 워딩이 아주 좋았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니다. 좌우로 나뉘는 대신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 요 표현이 아주 좋더라고요. 이럴 때 윤복희의 여러분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임재범이 그 노래 부르면서 또 무릎 탁 꿇으면서 나는 가수다 해서 그 장면도 생각나네요. 여러분 하면서 무릎 꿇는 거. 국민 이게 왠지 뭐 이재명이 등등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이게 사기 같고 그냥 입으로만 립서비스 하는 것 같은데 한덕수의 이런 얘기는 왠지 신빙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워딩이 깔끔하게 잘 준비된 대선 선언문이 출정문이었다고 보면 돼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이제 자기의 솔직한 입장을 내놨어요. 그동안에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것도 잘 입장을 내놨고 그리고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단일화에 대해서 화끈하게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화끈하게 얘기했습니다만 김문수 후보하고 비슷하게 내지는 조금 더 화끈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분들과는 어느 누구와도 협력할 것이고 필요하면 통합도 하고 노력하겠다. 이건 뭐 이재명은 헌법 개정에 반대하니까
반 이재명 누구와도 협력하겠다 하는데 요거는 이낙연을 두고 한 말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대철 씨가 요런 중개 역할을 했거든요. 이낙연과 한덕수 간의 단일화 중개 역할을 정대철 씨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한테도 이런 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한덕수 지금은 이제 후보죠. 후보가 이낙연과의 연대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이런 발언을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씨도 이제 거기서 이재명을 이제 말하자면 후보 떨어뜨리는데 최선을 다해보고 이재명이가 물러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한덕수와 합쳐서 그리고 한덕수, 김문수와 합쳐서 한덕수, 김문수 중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단일화된 사람 그러면 한덕수의 성품상 만약에 김문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아주 최선을 다해서 김문수 도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선대위원장도 아마 맡을 거예요. 그리고 김문수 대통령 만약에 되면은 또 한 번의 총리도 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요청을 하면. 그러면 역사상 최초로 3번째 총리도 하는 기록도 세우게 되는데 그렇게도 도울 사람이에요. 성품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문수가 되든 한덕수가 되든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두 사람 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재명을 꺾는 게 이제 절체절명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낙연까지 포섭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남을 흔들 수가 있거든요. 자, 한덕수 호남 출신인데 한덕수와 김문수가 단일화를 해요. 누가 되든 단일화를 해서 호남을 흔들고 여기에 이낙연이 와서 또 호남을 더 한 번 흔들고 이렇게 되면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되면 이제 부정선거만 막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어저께 파기환송됐으니까 이재명이 대선에 나가기 어렵다. 이제는 뭐 거의 다 이긴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해석들을 하고 이런 장밋빛 그냥 샴페인을 너무 많이 마시는데 그거 위험합니다. 이재명 대선은 나간다고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돼요. 이재명은 대선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어저께 파기환송 나오자마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 해프닝에 불과하다. 이래요. 그리고 대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날릴 수 있는 카드는 물론 있지만 그것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뽕평에서 그건 기대는 하지만 100% 이루어지기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나간다 보고 우린 그럼 어떻게 이길 것이냐. 여기에 전략도 짜야 됩니다. 그다음은 단일화 우선이죠.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하고 이낙연까지 합치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 막아야지. 부정선거 막으면 해볼 만합니다. 부정선거 못 막으면 이건 해나만 해. 게임 이즈 오버. 이재명 대통령 예약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취하지 말고 파기환송에 너무 취하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한덕수 대통령 출마 선언에 너무 취해도 안 돼요. 아름다운 단일화 과정이 아직 남았고 잘 될 걸로 보입니다만은 부정선거 막는 게 아직 남았어요. 부정선거 못 막으면 끝입니다. 근데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한덕수 후보도 아직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출마 선언에서도. 내가 부정선거를 막고 내가 당선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소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네. 그리고 보수파 후보들이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한덕수와 김문수가 부정선거 우리 힘을 합쳐서 막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돼요. 공동 선언문으로. 그리고 단일화에 응해야 돼요. 그래야 부정선거 하는 놈들이 쫄지 않겠습니까? 쫄지도 않게 그냥 냅두면 그냥 무조건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자, 우리 너무 샴페인 터뜨리지 말고 희망 고문하지 말고 한덕수의 출마 선언 박수를 치고 김문수와의 아름다운 단일화에 우리가 응원하면서 부정선거를 막아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떨길 수 있는 방법. 대선까지 못 나가게 고등법원에서 빨리 심판하라. 그리고 우리가 압박을 해야 되고요. 과무는 좀 더 가열차게 일어나서 고등법원에서 대선 전에 심판 빨리 할 수밖에 없게끔 대법원까지 빨리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끔 그럼 민주당이 후보 없이 대선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자업자득이야. 니네가 그렇게 했는데 후보 없이 대선 치고 할 수 없어. 이렇게 우린 밀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만에 하나 안 될 경우에 이재명과의 한판 승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린 단일화 아름답게 해서 부정선거 맞고 당선되고 그거라도 안 돼서 만약에 이재명이 당선되면 부정선거로 그 다음엔 총력 그 다음에 이제 뭐 비폭력은 이제 더 이상 없죠. 비폭력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 다음엔 뒤집어 엎어서 이재명이 사법 처리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플랜 1, 플랜 B, 플랜 C, 플랜 D까지 확실하게 세워놓고 가열차게 몰아가야 됩니다. 한덕수 화이팅! 김문수 화이팅!